자기애랑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다시 언급을 해볼까요? 예. 사소한 일상의 생활에서 여전히 쪼그라들듯이 위축되곤 하는 제 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카페에 음료 한 잔을 사러 갔습니다. 시럽을 한 펌프 아니라 반만 넣어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말은 꺼냈는데 마음은 속에서 쪼그라들듯이 불안했습니다. 반 펌프가 가능한 주문일까? 계량하기 힘들지 않을까? 용기 내서 말은 꺼냈는데 머릿속은 늘 그렇게 복잡합니다. 여러 심리서적도 읽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벗어나고자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 앞에만 서면 늘 제 생각이 무리하고 틀린 것 같을까요? 음료 한 잔 사는데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조차 편하고 세련되게 요구하고 대응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내 돈 내고 사 먹으면서도 왜 이러고 있을까? 2, 3년 전에 심리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그날 저녁에도 거실에 있다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엄마의 눈치를 순간 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습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TV를 같이 보다가도 가족이 다 웃으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웃었습니다. 가족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0.3초쯤 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제 자신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웃기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마음껏 웃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학교 가서는 순간적으로 선생님의 표정을 살핍니다. 선생님이 웃으면 순간 저도 마음 놓고 웃기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감정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약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상담은 몇 회 만에 제가 중단했습니다. 제 고민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상담자에게 계속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제 감정을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당당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제 감정이 어디까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또 어디부터인지 사소한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칼로 찢어서 바늘로 쑥쑥 잘 꿰매서 고치고 싶습니다. 고쳐놓고 싶습니다. 예. 여기 아까 여러 심리서적도 읽었고 벗어나고자 늘 애를 써왔는데 노력해왔는데 왜 사람 앞에만 서면 나는 똑같이 이러는 걸까? 내 생각이 무리하고 틀린 것 같을까? 라고 했는데 이분이 문제도 냈지만 답도 본인이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1년 365일 순간순간 가족들이 웃으면 0.3초 후에 웃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을 성인이 된 다음에 인지하고 노력하기 시작해서 한 5년 있으면 3년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고서 막 조바심을 내세요. 그거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에 익숙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가 있잖아요. 뿌리가 깊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우를 하고 우리 마음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수한 그런 어떤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우리가 모두 삶에서 가지고 있는 화두예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기간 동안 늘 달고 살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든지 이거 함께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바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똑같을까? 그런 충조평판, 나에 대한 다그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 많죠. 내 고민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상담자한테 계속 상담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상담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자격증을 따고 수년 동안에 상담을 해온 사람들도 막 초집중을 하면서 해도 공감하기 어렵다잖아요. 내가 나를 공감하기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나는 이것과 너무 익숙하게 오랜 세월 살았어요. 전문가들도 픽픽 나가 떨어지는 것이 공감이에요. 네, 나한테 너무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단순한 문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늦꿔야 된다. 그 문제 그렇게 만만하게 단순하게 볼 것 아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하게 음료 한 잔 주문하면서도 이럴까 이럴 때 나를 이기고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한번 좀 해보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습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못할까? 사소한 것부터 하자. 저 그런 방법은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요? 네.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면 좋겠어요. 네. 보통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극복의 대상의 자기 모습을 자기가 인지를 했을 때는 좀 부딪혀서 극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부딪혀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해볼 수 있다 생각하시죠. 또 혹시 다른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을까요? 큰 거는 안 되니까 작은 표현부터 해서 마침내 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실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큰 거라 하면 뭘까요? 큰 거는 뭔가 이렇게 더 궁극적인 자기 표현, 자기의 뭐 의견을 이렇게 드러내고 내 이익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도 내가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표현까지 그게 좀 크게 느껴져요. 네. 네. 큰 것, 사소한 것.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이분 입장에서 매장에 가가지고 자기 표현하고 당당하게 세련되게 이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기 표현을 적당하게 잘해서 또 마침 상냥한 직원을 만나서 그걸 매끄럽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거나 뭐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웃으면 0.3초 후에 웃었다 그러잖아요. 뭔가 엄마나 부모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잖아요. 이거는 커피 한 잔 그 직원하고 대면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혹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자꾸 이게 큰 문제다. 이거는 쉬운 문제고 이건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습관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것부터 좀 의심을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쉬워 보이지만 전문점 가서 100번 이거 시뮬레이션 해도 여기서 한 번 그냥 훅 나오는 말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더 자세한 건 몰라서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관계, 얼마나 불편한 관계,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관계인지 부모하고 잘 모르겠으나 오히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강렬할 수 있어요. 접근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뜬금없이 TV를 보다가 엄마가 웃는데 내가 또 눈치 보다가 0.3초 후에 웃었어요. 근데 엄마는 뭐 눈치도 못하죠. 아무도 이거 눈치채지 못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맥락도 없이 어느 날 그렇게 웃는 순간에 내가 그런 경험을 후고했을 때 갑자기 폭탄 선언하듯이 그냥 담담하게 엄마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웃으면 0.3초 만에 그거 보고 확인하고 웃었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너 또 엄마 탓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아니 그렇다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조금 전에도 그랬거든.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하고 싶어서 그냥 그랬다고. 어떤 상황에 뭐 이렇게 좋게 뭐 얘기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느끼는 거를 그냥 그거 하나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엄마가 앞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 마음속에 이렇게 잔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달쯤 후에 엄마랑 그 얘기 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엄마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말을 걸 수도 있고요. 괜히 짜증을 내기 시작하다가 폭발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알 수 없으나 그런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지만 훨씬 더 파괴력이 클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뭔가 커피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보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상대방이 전혀 공감을 안 하고 이를테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를테면 넌 생뚱맞게 뭐 그런 말을 하니 그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전혀
말을 꺼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다면 모른 이제- 척하고 네, 네. 못 들은 척하고 네, 네, 못 들은 무시한 척하고 척, 무시한 회피하고 그러면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작은 그 조각마저도 공감인데 그것마저 전혀 묵살이 돼버린다면 그분이 그게 좀 회복이 가능할지 자기 공감이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당사자하고 직접적으로 내 표현을 해볼까? 표현 못하고 이렇게 사느니 나를 한번 드러내볼까 할 때 보통 갖는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죠. 완전히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차라리 지금 상처받는 정도에서 봉합하는 게 낫지 얘기했다가 완전히 외면당하거나 콧방귀도 안 끼거나 무슨 말 하니 도대체? 뭐 이러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보통 못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까 내 얘기 듣고 엄마 마음 어땠어? 마지막 한 번쯤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약간 머쓱하고 약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당사자도 그렇게 피할 수 있지만 엄마 내 마음 얘기 듣고 어땠어? 혹시 어떤 느낌 들어서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때 뭐가 폭발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너 무슨 맨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할까 말까 하면 이렇게 받아들일까 할까? 나는 내가 내 표현 못하는 게 문제야. 끊임없이 거기에 에너지 소모가 들어가다가 확 확인을 하면 한 번 더 재차 물어봤는데도 완전히 무시를 한다면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다시 재차 물었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근본적인 얘기를 내놨는데 안 받아들이는구나.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더 기대할 수 없겠구나. 하면 내가 바보겠구나. 그러면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근데 그것은 저는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과의 이별을 하는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애도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이 A부터 Z까지 나올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눈물이 나세요? 제 마음이 같이 통한 부분이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말하기까지 진짜 4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공감받지 못하면 난 어디서 공감을 받아야 하나. 계속 부모님이 공감을 해주길 나 스스로 할 생각을 또 못하고 누군가한테 나는 또 기댔구나 하는 비난으로 계속 살아왔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비난. 네. 뭘 그렇게 기대도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니. 근데 넌 왜 거기다 대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구걸을 하듯이 그러는 거냐.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마지막까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이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죠. 힘들어도. 근데 그게 확실하게 거기 끝까지 못 가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더 노력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도 뭐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고 또 상처받고 그러는데 본질적으로 끝까지 그걸 한번 챌린지를 해보면 내 마음을 분명히 내놓아보면 상황이 명료해지면 그 다음엔 이렇게 에너지를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상실감에 굉장히 아프겠죠. 겪어야죠. 애도의 과정이죠. 또 한편 두려운 건 전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내가 자식에게도 역시 같은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제는 부모는 좀 떠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자꾸만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부모하고의 관계를 내가 회복을 해야 내 아이하고도 좋은 관계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 계속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를 수독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영원히 단절되면 자식이 보기에는 내 부모는 부모하고 저렇게 사는데 내가 그런 두려움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우리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뭐 그런 존재라고들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근데 사랑받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한테 받는 사랑 굉장히 중요하지, 결정적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는 아이와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이한테 줘야 하는데 사랑이란 꼭 그런 거다. 이것도 굉장히 도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경험의 성공 가능성은 거의 99.9%예요.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거기서 다 실패해요. 예를 들어서 친정 엄마하고 만나서 내가 그냥 그 엄마랑 좀 단판을 지어야 되겠어. 엄마 나 0.3초 만에 그랬어. 일생 그랬어. 예를 들어서 했는데 엄마한테 완전히 외면당하고 무시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내 아이가 만약에 한 3살이에요, 5살이에요, 6살이에요, 7살이에요. 엄마 오늘 너무 슬퍼.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엄마 마음이 되게 아팠어. 할머니가 엄마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마 너무 아팠어. 그러면 엄마 내가 안아줄게요. 99.9%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불안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는 자식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럴까봐 이 말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랑은 부모한테만 받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서 더 받기 어려운 것이다. 얼마든지 온전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면, 그러면 아이가 부담 갖나요? 그러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엄마가 이렇게 편안하고 네가 안아줘서 엄마 너무 좋아. 오늘 엄마 너무 좋아. 고맙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떡볶이 해줄까? 뭐 고마우니까 그런 말도 들고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진짜 온전하게 주고받는 완전한 사랑에 가까운 것이 가능해요. 부모보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느껴요. 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얘기 어떠셨는지 그냥 또 소감. 네. 저는요 이제 아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되게 뭉클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쁘기도 해요. 이런 대화라 하면 어떤 걸까요? 이런 감정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느꼈는데, 왜냐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화는 저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냥 생각이나 뭐 이런 걸 주고받는 생각이나 대화가 의견. 많은 거지, 감정을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면에서 너무 기뻤고요. 제 이야기나 제 삶이 떠오르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슬픈 쪽이랑 기쁜 쪽이랑 좀 많이 공존하면서 좀 답답했던 마음도 많이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존재 그 자체를 만나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슬펐어도, 내 슬픈 기억이 떠올랐어도 그게 그냥 나니까. 우리가 존재 그 자체를 만난다는 경험은 그것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너무 외롭거나 어떤 경우에는 막 비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는데 어떨 땐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든지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나를 이렇게 안아주게 되지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얘기를 지금 잘하고 있나? 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 이렇게 분위기 맞게 얘기를 잘하고 있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든 존재가 자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면 비참했고요. 전 또 뒤에서 또 받쳐요. 그런 마음도 있구나. 그것이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비참하다 그랬는데 비참했고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구나. 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보구나. 이런 무한의 확인을 받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한 존재를 부축하고 뒷받침하고 공감하는 그런 어떤 외부 시선이 되는 거예요. 이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눈을 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전 존재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면서 내가 지금 되게 여기서 울으면 주책 맞은 거 아닌가? 막 생각이 많죠. 예. 끝까지 눈빛으로도 부축하고 말로도 부축하고 온 힘을 다해서 부축하는 거예요. 부축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내가 안전하구나 이 얘기해도 되는구나. 예. 그 확인만 있으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되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괜찮구나. 그런 확인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의 그냥 내 존재 자체로 괜찮은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어떠셨어요? 방금 저도 계속 이렇게 사례가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되게 막 이런 그러죠. 네, 잘해야 되는데. 네 잘해야 하고 뭔가 정답 같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 음. 늘 그런 게 있었는데 방금 어떤 걸 얘기해도 괜찮고 계속 이렇게 부축해주는 그런 거에서 좀 안전함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매끈한 정답 같은 얘기를 하면요, 그 별로 안 와닿아요. 내가 정답을 얘기하느라고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랬다는 얘기를 들을 때 훨씬 더 생생하고 이 사람을 만난 느낌이 들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존재와 존재로 만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